네, 세계적인 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 지난달에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월 판매량이 40만 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선전에 또 힘입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 계속해서 좀 주가상으로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또 분석을 하면서 전략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완성차 업체도 어제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판매량을 보면 10월 성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매월 1일 날 전월에 그 판매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어제 11월 1일 10월에 판매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그 판매가 두 자릿수 이상 그 증가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10월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국내 판매는 이제 작년 동기보다 8.7%가 이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모두 아시지만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그리고 르노삼성, 쌍용차 이들 5개사의 10월 국내 판매는 이제 12만 4,106대, 그리고 해외는 60만 8,529대, 그래서 총 73만 2,635대를 이제 팔았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판매는 이제 작년 10월보다 2.6% 이제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만은 해외 판매는 두 자릿수인 10.1%가 이제 판매한 것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전월보다도 이제 8.8% 정도, 그러니까 9월보다도 8.8%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또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이제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준중형인 이제 K3 그리고 중형인 말리부 등 신차 효과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제 선방을 했고요. 또 수출이 이제 두 자릿수로 이제 늘어난 것이 판매 실적이 중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또 꼽히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해외 쪽에서는 우리 차에 대한 인기가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한번 해주실까요? 예, 업체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 기아차, 쌍용차는 이제 약진한 반면 한국GM이나 이제 르노삼성은 이제 해외 그 대주주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좀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현대차가 아주 두드러진 판매 실적을 또 나타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국내에서 이제 6만 1,486대를 판매해서 국내 그 내수 시장 점유율 49.5%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수출 35만 703대를 더하면은 총 판매 대수가 이제 41만 2,189대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10월보다 무려 13.9%가 이제 중간 그런 이제 수치를 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월간 단위를 40만 대 이제 판매하는 그런 또 기록을 새롭게 수립을 했습니다. 기아차는 이제 국내에서 4만 600대, 점유율 32.7%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해외에서 19만 838대, 총 23만여 대를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보다 국내 판매는 1.7% 정도 줄었습니다만 해외 판매가 두 자릿수인 11.5%가 이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한국GM은 이제 국내에서 13,159대, 점유율은 이제 10.6%인데요. 해외에서 이제 53,470대를 팔아서 총 66,629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월보다 4.3%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르노삼성은 이제 크게 부진한 그 판매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국내에서 모두 11,353대를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에 비해서 45%가 이제 감소를 했고요. 쌍용차는 이제 11,026대를 판매를 해서 전년 동월보다는 20.8%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업체별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떤 차가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인기가 있었을까요? 현대차의 소나타가 이제 가장 많이 팔렸는데요. 모두 9,834대로 이제 그 내수 판매 1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인하 그리고 특별 할인 프로그램이 이제 톡톡히 판매가 늘어난 이제 원인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의 K3도 역시 또 이제 돌풍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출시 9일 만에 3,616대가 이제 판매되면서 준중형 차급에서 돌풍을 일으켰었는데요. 10월 한 달간은 역시 7,632대가 팔려서 2개월 만에 이제 누적 판매 10,000대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또 기염을 통했습니다. 참고로 그 완성차 5개사의 10월까지 누적 판매를 보게 되면은 총 670만여 대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작년 동기보다는 5.6%가 이제 중간 수치고요. 이 가운데서 내수는 113만여 대, 6.7%가 줄었습니다만은 해외가 이제 556만여 대로 8.5%가 이제 중간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좀 못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누를 만한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장 초반부터 이 리콜설이 나오면서 자동차주 급났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뭐 자동차주로 가신 분들은 뭐 갑자기 이게 웬 된설이냐고 좀 네. 당하셨을 텐데요. 어제 이제 근거가 없는 이제 리콜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운수장비 업종 지수가 2.87%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의료정밀 업종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제 낙폭이 이제 컸는데요. 업체별로 주가를 보게 되면 현대차 주가가 전날보다 이제 3.79% 8,500원이 떨어진 이제 21만 6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기아차도 어제 0.83% 내린 이제 6만 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6만 원이 이제 붕괴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어제 3% 넘게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26만 9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장 초반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서 미국에서 현대차의 리콜 조치가 결정이 됐고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루머가 이제 나돌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특히 기관들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같은 이제 리콜설에 대해서 현대차 관계자들은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든가 법인에서 리콜과 관련된 아무런 보고나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자동차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반대되는 좀 매매 동향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기관은 뭐 자동차주를 내다 팔기가 이제 바쁜 그런 하루였는데요. 기관이 어제 하루 동안에 모두 한 3,500억 정도를 순매도했으면은 이 가운데서 한 2,000억 가까이를 자동차주를 이제 내다 파는데 집중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관은 현대차를 2,000억 가까운 한 1,83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요. 기관 순매도 1위에 현대차를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어제 한 87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요. 역시 기관 순매도 2위에 현대차를 또 올려놨고요. 또 현대모비스도 한 376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어제 현대차 3일방을 기관들은 집중적으로 이제 내다 판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은 평화전공이라든가 송화이텍 같이 현대차 협력업체에 대한 코스닥 업체를 또 집중적으로 내다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매도는 이제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어제 6% 넘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화이텍도 4% 가까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1,2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은 기관이 내다판 자동차들을 또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현대차를 873억 정도 사면서 외국인 순매수 1위에 현대차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기아차도 500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역시 외국인 순매수 2위에 기아차를 올려놓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한 110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은 자동차주를 저가 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또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동향을 보고 있으면 투자자들로서는 같이 외국인과 함께 저가 매수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앞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이슈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이 빠르지 못할 경우에 좀 거기 실적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고 최근에 환율도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처지에 있고요.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가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증권가 시각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우리 경제가 이제 L자형 저성장 국면에 이제 들어설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강세가 되면서 수출주인 이제 자동차주에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기관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그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자동차주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쟁 그 사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가 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우리 국산 자동차에 대한 경쟁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우려가 되면서 자동차주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이제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수익성이 부정적일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급격한 원화 절상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비교적 주가는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자동차주의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주 가운데에서는 이제 현대차를 이제 대부분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생산 비중이 높고요. 금융사업이라는 다변화된 그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보다는 이제 부품주에 좀 더 눈길을 돌려야 된다 이런 또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거나 자동차 외에 기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부품주들이 그나마 이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부품주 가운데서 만도를 이제 또 탑픽으로 이제 꼽고 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가 가장 다변화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설비 투자 부담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마진이 좀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 좀 자동차주의 바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 좀 많은 한숨 섞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는 이미 역배열 구간에 진입이 됐습니다. 지지선이 없고요. 현대차도 어제 5일선을 이탈하면서 모든 주요 지지선이 뚫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저가 매수한 시각으로 접근하자는 좀 코멘트가 나오고 있지만 쉽사리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주가 조정에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루머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하시면서 자동차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투데이를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의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